마케터의 일에 사람들이 제일 사진 많이 찍어서 올리는 페이지가 있어요. 성격 나쁜 동료와 일하는 법. 도망가세요. 답이 없습니다. 라고. 저거는 그 페이지가 가장 사진 많이 찍혀서 올라오거든요. 일하는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.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. 회사에 유능한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대대로 물려주면서 전해오는 이야기. 그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 훌륭한 선배들로부터 모아서 들려드리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스테이폴리오는 머무는 것만으로도 여행이 될 수 있는 그 공간 뿐만 아니라 환대, 저희끼리는 파인스테이라고 하거든요. 파인스테이를 큐레이션해서 제안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. 이 서비스가 지금 나온 지 10년 정도 됐는데요. 저도 오래전부터 이 서비스의 사용자였어요. 어릴 적부터 건축도 좋아했고 여행도 좋아하고 경험해보고 경험에서 오는 좋았다 혹은 싫었다를 가지고 제 일에 응용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스테이폴리오에 묵어보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재미있는 놀이이자 좋은 경험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서비스로 경험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안을 받아서 스테이폴리오의 대표가 됐는데 창업자가 지금 10년 동안 되게 서비스를 잘 만들어 놨어요. 왜 세상엔 이런 게 없지라고 하면서 만들었었던 이런 서비스였는데 이 스테이라는 것이 주는 어떤 가치, 파인스테이를 떠올렸을 때 스테이폴리오가 먼저 떠오르고 스테이폴리오에서 좋은 경험을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고 경험이 만족스럽고 이 만족스러운 경험을 또 친구들한테 알리는 이런 과정들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일에 제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저는 큰 회사 좀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요. 처음에 네이버에 들어갔을 때 큰 회사긴 했지만 회사 성격 자체는 작은 회사였어요. 긴밀하게 사람들끼리 대화로 빠르게 뭔가 할 수 있는 회사였었고 정해진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느슨한 희미한 회사였었거든요. 그렇게 일하는 문화들이 되게 재미있었고 그 회사가 되게 커지면서 큰 회사들은 필연적으로 HR 같은 거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좀 점점 생기고 하면서 조금씩 더 재미없어지는 것 같아요. 배달의 민족을 그만두면서도 생각했던 건 큰 회사의 브랜딩 임원은 하지 말아야겠다. 그거 말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없을까?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이러다가 큰 회사 브랜딩 임원 제안은 안 오면 어떡하지? 일단 채용이 모든 것의 근본인 것 같고 제가 배민에 들어갔을 때는 50명 정도 되는 되게 작은 조직이었어요. 그리고 마케터가 저 말고 한 명 더 있었고 저와 같이 일하는 마케터들은 대부분 다 제가 채용을 했어요. 저하고 잘 맞을 것 같은 사람들을 뽑을 수 있었고 그게 되게 다행인 일이었죠. 저를 통해서 입사하고 온 사람들은 유대관계가 이렇게 잘 맺어져 있잖아요. 누가 야 너랑 팀원 팀장 해 라고 맺어준 사람들은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잖아요. 너 왜 내 말 안 듣냐 뭐 많잖아요. 근데 적어도 그런 건 없는 거예요.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결도 잘 맞고 우리끼리 서로 좋아하고 신뢰하면서 일을 할 수 있었고 이 사람을 뽑는 어떤 기준이라고 하면 똑똑한 사람들보다도 팀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뽑았어요.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이 마케터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. 그래서 마케터들 중에 내가 제일 연봉 잘 받을 거야. 이게 강력한 동기인 사람들이 있어요. 나쁜 게 아니죠. 그 동기를 통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어요.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있는 조직에서 나와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즐거워하고 만족감을 가지고 내가 속한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 동기를 품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뭐 선택일 텐데 저는 팀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저와 저희 팀을 구성하는 데는 훨씬 더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했어요. 우리가 낸 아이디어들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것들이 뽑히는 거를 기꺼이 기뻐하고 네가 좋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됐어 라는 거를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게 좋은 거야 라는 문화를 만들었죠. 알아보려고 노력하는데 때때로 아닌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대체로는 알아보는구나. 결과적으로는 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들 다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. 일단 대화가 잘 통해야 돼요. 면접장에서 솔직하게 자기의 부족한 것들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럴 확률이 높더라고요. 자기의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은 경험상 좀 어려워요.
면접의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자신이 못나 보이게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이럴 수 있잖아요. 근데 못했던 거, 나 그거 완전 망했어요. 그때 나 때문에 회사 망할 뻔했잖아요. 근데 회사 일하는 동안에 잘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어라는 거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. 스스로를 아는 거, 이게 이제 대화가 잘 되는 개인들을 만들고, 대화가 잘 되는 개인이란 메타인지도 잘 되어 있는 거고, 메타인지가 되어 있다는 건 내가 뭘 못하는지 안다는 거거든요. 적어도 아이디어를 내는 영역에 있어서는 누구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결정의 영역에선 좀 다르거든요. 제가 일한 회사에서는 횡적인 어떤 자유도와 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보고 있었어요. 지적자본론의 용어대로라면 세컨 스테이지에서는 종적인 것들이 워낙에 강한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는 횡적인 거를 되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죠. 횡적인 것은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팀장이 내는 아이디어와 신입사원이 내는 아이디어가 생각 자체를 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, 팀장이 낸 아이디어니까 이 아이디어를 더 높게 친다, 이런 건 적어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. 이런 문화는 조직장이 아이디어 내보세요, 괜찮아요 라고 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. 팀원들이 아무 얘기나 해도 실제로 나를 뭐라고 하지 않더라라는 것들이 경험적으로 쌓여야 그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. 그런 문화를 만들려면 팀장이 야, 너 그런 털익은 얘기를 여기서 꺼내면 어떡해 라는 거를 안 하셔야 돼요. 너무 하고 싶지. 근데 처음 나오는 아이디어가 어설프면 어설플수록 그 다음 이야기가 잘 나와요. 처음 이야기가 너무 괜찮게 나와버리잖아요. 그러면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어요, 사람들이. 저거보다 낫지 않으면 무시당하겠는데 그 비교 자체가 너무 괜찮게 있는 거잖아요. 오히려 조직장이 먼저 어설픈 이야기를 내놓으면 더 좋아요. 근데 누가 얘기하면 그건 아닌데? 너 그건 생각해 봤니? 그것도 모르면서 너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니? 탈락. 이렇게 하면 누가 거기서 얘기를 하겠어요. 그러면 조직장 혼자의 아이디어로 명령, 감시, 복종,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. 지적 자본을 모으는 시대가 되려면 팀장이 가장 바보 같은 제안을 하고, 야, 너네 이거보다 나은 제안 안 하면 진짜 이걸로 가버린다? 적어도 나보단 니네가 나을 것 같은데? 라는 편안함을 준다면 팀원이 그거보단 조금 나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, 그걸 들은 사람이 거기에 숟가락을 자꾸 얹을 수 있죠. 아무것도 없으면 거기에 처음 이야기를 내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. 근데 아무 거라도 하나 있잖아요. 거기에 뭔가 계속 얹어지면서 발전을 할 수 있어요. 그러면 팀장은 그거를 하자, 안 되면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. 그런 것들을 만들다 보면 우리끼리 그 자리에서 다 참여한, 그러면 재밌겠다 라는 아이디어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.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캠페인들은 우리끼리 농담 따먹기 하다가 나와요. 떠오르는 얘기를 하자면 치물리에 자격시험 같은 것도 처음부터 막 이렇게 각 잡고 나온 게 아니라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을 굴려보다가 나온 거예요. 처음에는 온 국민이 같이 놀 수 있는 놀거리를 하나를 만들어 보자, 여기에서부터 출발했어요. 대중적으로 더 신뢰하고 믿을 만한 브랜드가 되려면 국민들이 같이 놀 만한 거리가 있어야 된다. 전국 가위바위보 대회 같은 거로 시작해서 눈싸움 대회, 이런 아이디어들을 내면서 이거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? 라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놀다가 치킨 가지고 시뮬리에 자격시험 같은 거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. 이것도 과정도 엄청 오래 걸렸어요. 이런 이제 고민의 배경들이 있으니까 치밀리에라는 게 아이디어로 떠올랐을 때 그 아이디어가 그냥 웃고 떠드는 걸로 없어지지 않고 이게 그런 대회로 발전을 시킬 수 있었던 거죠. 이 아이디어는 신규 입사자 워크샵 하다가 중간에 이제 치킨 트레이 가지고 나오고 눈 가리고 먹고서 뭔지 맞춰봐라, 그거를 이제 게임으로 한 거였는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우리 이러고 놀고 있어라고 하면서 마케터들한테 이제 사진을 보냈어요. 대화방에다가 사진을 보면서 우리끼리 농담 따먹기를 한 거죠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치물리에 자격시험인가요? 저거 지금 실기인데 필기도 있나요?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끼리 막 농담 따먹기를 하는 거죠. 사진 한 장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놀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되어 있었다라는 거고, 이거 실제로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,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고민해 오던 거 치물리에로 한번 이걸 만들어 볼까? 라고 하면서 이 만들었던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해 가지고 실현을 할 수 있었던 거죠. 재미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. 힘들고 재밌는 거, 힘들고 재미없는 거. 세 번째는 뭐냐면 재미도 없는데 힘들지도 않고 그냥 편한 거. 편안하게 재미없는 상태. 저는 이거 좀 못 견뎌하는 것 같고,
있고 힘들어도 재밌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저는 쉬는 거보다 노는 거를 좋아하는데 놀이의 정의가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 놀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오래오래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고요. 창의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두 개가 같이 있기 힘든데 그 어려운 걸 무라카미 하루키 선생님도 하셨지 않습니까? 저의 뮤즈이신 봉진님. 봉진님이 책을 되게 좋아하시고 책의 힘을 믿으시는 분이고 그거를 스스로 많이 전파를 하신 분이 제가 배달의 민족의 회사 전체 구성원들한테 사고 싶은 책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신 분이거든요. 본인도 스스로 책을 사서 보시면서 지금의 김봉진이 있게 한 투자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계시고 책 잘 읽는 법이라는 책을 쓰시기도 하셨고 가끔씩 회사에서도 본인이 보시고 좋았던 책 있으시면 추천을 해주시거든요. 그래서 봉진님의 추천책이라면 또 믿을만 하지 않을까.